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7회차 풀bet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 풀벳이고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좌측에 풀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독식픽,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풀벳 기준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제가 가져가는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픽이나 초안픽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시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엘체 16경기째 승리가 없고 에이바르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엘체는 홈에서 좋지 않고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엘체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패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는 픽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죠. 왜냐면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고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우거나 아니면 단통이 좋은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지우기는 아깝고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엘체가 홈에서 좋지 않고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좋다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두 팀 다 분위기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에이바르는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엘체는 16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도 에이바르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경기력 역시 에이바르도 좋은 모습 자체는 아니지만 엘체 같은 경우에 피델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에이바르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크로스 공격에서 굉장히 좀 좋았었죠. 브리안 힐이나 좌우측에 이제 이누이 이런 선수들 그리고 전방에 키케 선수를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만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에이바르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에서의 전적은 좋은 팀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팀이고요. 두 팀을 봤었을 때는 경기력만 본다면 사실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가 많이 우세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좋지 않고 반면에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글라드바흐가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글라드바흐는 다음 주에 챔스가 있다라는 점과 이 로제 감독이 도르트문트로 이제 오피셜이 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단통이라면 글라드바흐의 승을 추천을 드리겠지만 좀 불안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기여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마인츠 승을 보기에는 콰이손도 없고 최근에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기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마인츠로는 역부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원정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결장 예정자에서 주전 키퍼도 못 나오는 점은 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비등한 상황이라면 홈에서 좋은 프라이부르크가 이 경기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지만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쓸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도 좋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점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에 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장 예정자도 많고 거기서 주전 키퍼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미넨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패배가 없죠. 전적이 좋은 팀이고 최근에 리그에서 4연승,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넨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이라면 프랑크푸르트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 좀 미넨이 결장 예정자도 많고 다음 주에 또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가 미넨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 경기는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최근 10경기 동안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패 투픽이면 개인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연승 흐름이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근데 이 경기는 좀 미넨이 질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지우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켈른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최근에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의 소유 확률은 국내에서는 승쪽, 해외배당에서는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켈른의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켈른이 홈에서 좋지 않고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좋은 점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곤잘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서의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 경기 때만큼의 그런 경기력,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켈른의 수비라면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투표율이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좀 몰렸다면 저는 무승부까지는 좀 받쳤을 것 같은데 이 경기 투픽을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패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셀타비고의 모습이고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맞대결에서 일단 발렌시아가 홈에서 좀 지지 않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이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워낙에 좀 무승부도 많고 단 1승밖에 좀 순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발렌시아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모습만 봤을 때에는 경기력에서는 셀타비고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질 것 같진 않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원정에서의 전적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이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경기도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투픽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 투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이제 바이돌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갔었다가 이 풀벳에서는 단통 패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장 예정자도 많고 다음 주에 챔스가 있기 때문에 챔스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까지 받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바이돌리드도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진이 특히나 주전 2명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타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레알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전적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저는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로 바꿨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왜냐면 레알이 다음 주에 또 챔스가 있고 결장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유로파가 있었는데 약간의 로테이션을 살짝 주전 공격수들만 뭐 디아비 뭐 이런 선수들만 약간의 로테이션 돌렸고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팀이 맞대결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레버쿠젠 상대로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이 경기를 레버쿠젠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레버쿠젠이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여기서 레버쿠젠의 흐라데키 키퍼가 지금 결정 예정자에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의 승을 보진 않는 게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를 봤을 때 레버쿠젠의 공격력이라면 유로파에서 어쨌든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자가 일단 많은 편이고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포르스베리가 이제 결장 예정이죠. 리그 기준으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조금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과 최근에 홈에서의 이런 헤르타 베를린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 상대로 계속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좀 지우는 쪽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우는 경기가 정배가 좀 많이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분명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최근에 흐름 너무 좋지 않고 호르드바가 없는 공백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라이프치히의 이런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리버풀 상대로도 챔스에서도 그랬었고 라이프치히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만 선제골을 넣지 못하게 된다면 이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11번 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시에다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죠. 주전으로 나왔었고 맨유에게 개털렸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합니다.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이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최근에는 경기력이 조금씩 부상자가 돌아오면서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원정에서도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유로파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이런 공격을 해나갈 텐데 공격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면 알라베스가 역습 자체의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오히려 역습에 좀 실점할 가능성, 선제 실점을 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변이라면 알라베스가 이기기에는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뭐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팀이라서 알라베스 상대로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지금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죠.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는데 지금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격에서의 벨포딜도 그렇고요. 크라마리치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결장 예정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단독 무승부로 바라봤었지만 배당적으로도 좀 승패로 나눠지고 그리고 호펜하임이 지금 유로파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다라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브레멘이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호펜하임이 이런 결장 예정자에서 좀 치명적인 선수들이 있어서 호펜하임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봤을 때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멘의 역습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난 경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호펜하임의 단통 패로 배당도 조금 참고를 해서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상한 경기죠. 투표율에서는 그라나다가 정배지만 배당에서는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죠. 우에스카 일단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고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요.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울까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좀 매력적인 그런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단통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에스카의 승도 약간은 끌리긴 합니다. 강등 버프가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라나다가 주중에 유로파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 지금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좀 우에스카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라나다가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에스카가 어쨌든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라파미리의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나다가 침투나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우에스카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가자면 최종 때는 좀 승을 바라봤었지만 그라나다가 어쨌든 유로파 경기에서 나폴리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서 우에스카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홈에서 좋은 팀이고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죠. 비아레알은 주중 유로파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도 일단 결장 예정자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면 막을 것 같다라고 제가 최종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풀벳에서는 이 경기 좀 이 투표율이 그렇게 매력적인 경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르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서 승무 투픽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도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결장 예정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빌바오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그리고 윌리엄스를 활용한 뒷공간이 좋은데 비아레알이 최근에 이런
공격적으로도 결정력이 아쉽고 수비적으로도 뒷공간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아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빌바오가 이 경기는 패배하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통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빌바오의 승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풀벳 공유를 드렸고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엘체 무패 투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투표를 봤을 때 투픽을 쓰는 게 매력적인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무패 투픽 A바르 사이드면 적중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엘체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2번은 글라드바의 단통 무승부로 독식픽인 만큼 이변을 좀 보고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동일합니다.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로 가져갔고요. 5번은 켈른의 단통 무승부.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면 적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픽에서 켈른의 단통 패를 가져갔지만 독시픽에서는 무승부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갔고요. 7번은 바이돌레드의 단통 패로 동일합니다.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이라면 무승부로 생각을 했고요. 9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10번은 헤르타 베를린의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고요. 11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투픽 동일합니다. 12번은 호펜하임의 단통패 동일하고요. 13번은 우에스카의 단통승, 14번은 빌바오의 단통승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